소재가 왜 안 올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복습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마저 풀어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모두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원순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원순열은 회전하면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순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전 각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순열은 각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몇 번 회전해야 겹쳐지는지 하고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한 범위들이 들어가 있어서 뭐 엄마 아빠가 마주 본다든가 여학생 둘, 남학생 둘이 뭐 같이 앉는다든가 그걸 기준 잡고 이제 분류해서 회전하면 돼요. 다각형 순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얘가 회전 각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이거 문제 다 해결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중복 순열을 오늘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같은 것이 있어. 예를 하나만 더 들어요. A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럼 AAA, B, C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6개를 일렬 배열하는 전체의 방법은 6팩토리얼인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끼리 자리 바꾼 거, 얘네들끼리 자리 바꾼 거니까 3팩, 그 다음 몇 팩, 2팩으로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고요. 얘가 결정되면 얘를 가지고 순서가 결정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1, 2, 3, 4가 있고 A, B가 있는데 역시 동일해요. 이 6개의 숫자하고 문자를 나열하는데 1 뒤에 2가 오고 2 뒤에 3이 오고 3 뒤에 4가 오고요. A 뒤에 B가 오는 걸 기준 잡아서 분류해서 다 따져보래요.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A가 오고 뒤에 1 오고 B 오고 뭐 2 오고 3 오고 4 오고 뭐 여기도 있을 것이고 막 가다 보면 1 오고 2 오고 뭐 B 오고 A 오고 B 오고 그 다음 3, 4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기준 잡고 분류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얘를 치환해요. 라지 X로 이렇게. 사건을 재배열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재배열해가지고 나는 나열하기만 해? 그럼 자동으로 탕탕탕 뭐라고 할까? 자동 실행돼.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동 실행 이제 이해됐어요? 그때 자동 실행이 잘 이해 안 되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는 Y, 여기는 Y예요. 그럼 얘 전체를 6팩을요. 몇 팩으로 나누지? 4팩과 몇 팩? 2팩으로 나눠요. 그러면 얘네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라지 X, Y, 라지 X, Y, X, X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있는 X에는 무조건 1이, 뒤에 있는 2가, 뒤에는 3이, 뒤에는 4가, 그리고 여기는 A와 여기는 B가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자동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이 순서가 결정된 경우의 수가 완벽하게 개수 입장에서는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개수만 똑같이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얘를 활용해서 저번 시간에 문제 풀다 말았었는데 세 번째는 이거 했었다고요? 격자무늬였는데 격자무늬는 완전 격자가 있고 그치? 이렇게 돼 있는 완전 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렇게 뭐 뚫려져 있다든가 아니면 모양이 뭐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든가 뭐 이런 격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격자는 이걸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불완전 격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곱의 법칙을 쓰고요. 얘는 합의 법칙을 써서 그렇게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요거 했었고 요거 하다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마저 한 번 더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연습 문제 6-3번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연습 문제 3-1번 하다 말았어. 맞아? 아 그래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해진이 맞지? 숙제 다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시간? 한꺼번에 몰아서 했어? 아니면 나눠서 했어? 몰아서 했어? 얼마나 걸렸어?
5시간? 몰아서 하면 어떡하냐. 한 3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은 있잖아. 내가 미리 얘기해 줄 게 있는데 매일 해야 되는 거야. 매일 해서 조금씩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양을 쌓아가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몰아서 하려면 힘들잖아. 어제 밤샌 거 아니야 혹시? 그건 아니야? 그래서 수학 앞으로 만약에 확률과 통계가 점수가 내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공부하려고 딱 앉았잖아요. 그럼 뭐 먼저 하지? 카톡 먼저 보잖아요. 아니야? 오늘 애들한테 막 나 공부한다 뭐 이런 거 보내고 뭐 괜히 한번 이제 잘생긴 남자 사진 한번 보면서 마음을 흐뭇하게 한 다음에 이제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딱 공부 시작할 때 수학을 한 30분 정도만 하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막 너무 확통이 시간을 막 많이 투자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30분, 40분 정도 나 오늘 수학 먼저 해야지. 그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는 분량인데 그걸 몰아서 막 5시간씩 하려면 힘들어서 안 돼. 지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 수학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차별 숙제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주차에 내가 오늘은 한 3, 40분 요거 먼저 풀고 그 다음 뒤로 하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숙제할 때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여기 지금 이게 앞쪽을 막 다 풀잖아요. 그렇죠? 앞쪽을 다 풀어도 좋은데 가능한 이렇게 푸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윗줄 먼저 쭉 풀고 그 다음에 윗줄 쭉 풀고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다 볼 수 있거든. 최소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윗줄만 쭉 하면 전 단어를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래 문제 그렇게 배열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 개념별로 좀 묶어야 되잖아. 그렇지? 얘는 개념별로 좀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요건 요렇게 했는데 아마 계약하게 돼서 내가 약간 더 어려운 문제 줄 때는 막 뒤섞을 거거든. 단원별로. 그러니까 그때는 앞에서부터 풀어도 되는데 지금은 좀 위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못 풀겠으면. 그래서 이렇게 풀면서 전 단원을 한 번 정도는 다 훑어보고 가야 그 다음에 뒤에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긴 너무 많거든. 자, 해봅시다. 자, 이거 할 차례죠. 그렇죠? 불안정 격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최단거리라고 그랬는데 최단거리는 단방향이에요. 양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가다가 이렇게 뒤로 가는 건 없는 거예요. 알겠지? 이해되는 거죠? 저 뒤로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항상 방향은 이쪽으로만 가고요. 내려갈 때는 항상 아래로만 내려갔다 올라오는 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카운팅을 잘 세보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우선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거 한 가지죠? 얘도 한 가지고 얘도 한 가지고 얘도 한 가지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쭉 한 가지로 가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인 거죠? 그리고 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 보면 여기로 한 가지, 일로 한 가지인 거니까 여긴 몇 가지인 거죠? 2가지지 뭐. 됐어요? 이해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는 거 일로 왔다가 하니까 얘도 2가지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한 가지, 2가지니까 몇 가지인 거지? 3가지 되겠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3가지, 여기 한 가지인 거니까 여기는 4가지가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몇 가지인 거지? 4가지가 돼요. 그리고 일로 갔잖아요. 여기 잠깐 보시죠. 일로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뒤로 가는 건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제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카운팅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5개는 5개인데 일로 갔다가 일로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도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얘도 몇 가지인 거지? 한 가지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몇 가지인 거지? 한 가지지 뭐. 그럼 여긴 2가지, 여기 한 가지인 거니까 여기 3가지가 돼요. 빠르지 않죠? 그럼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 것도 한 가지인 거죠? 그럼 여기도 한 가지인 거죠? 그럼 여기 3가지, 여기 한 가지인 거니까 여기는 4가지 돼요. 이해되는 거지, 그렇지? 잠시만요. 여기 3가지니까 여기도 3가지인 거지, 그렇지? 큰일 날 뻔했네.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인 거니까 여기 4가지 되고요. 그렇죠? 거꾸로 쓸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가지인 거니까 여기도 몇 가지인 거지? 3가지가 돼요. 그럼 여기 4가지, 여기 3가지인 거니까 여기 몇 가지인 거지? 7가지가 되고요. 여기 3가지, 여기 4가지인 거니까 여기 7가지 돼요. 일로 가는 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지? 뒤로 가는 건 최단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도 7가지니까 여기도 7가지고요. 여기 7가지, 여기 7가지인 거니까 B로 가는 건 모두 14가지가 답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카운팅 할 때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합시다.
앞에 주어진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제외해요. 최단거리가 아닙니다. 요즘 학교 수학 선생님이 칠판 쓰셔? 칠판 쓰셔? 그래. 전자칠판 안 쓰죠? 아, 전자칠판? 이런 백목 칠판 아니지? 알겠어요. 자, 해봅시다. 지워도 될까요? 나도 전자칠판 할까 하다가 전자칠판은 왠지 나는 쓰는 느낌이 잘 안 나서 이렇게 좀 막 미끄러지잖아. 미끄러져서 뭐 도형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면 나는 좀 아무튼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해볼게요. 숙제 몰아서 했어? 조금씩 했어? 몰아서 어젯밤에 밤새서 그냥 했구만. 밤새서 이거 봐. 아침에는 해롱해롱해 항상. 아침에 밤에 되면 막 쌩쌩하지고 그치? 약간 그렇지? 그쵸? 아침에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나도 정신 못 차릴 때가 있거든. 아침에 나 9시부터 10시 사이에 거의 막 해롱해롱해요. 진짜로. 그리고 왜 선생님들은 거의 스케줄이 저녁에 맞춰져 있잖아. 학원 선생님들은 다 오후에 수업을 하시니까. 나도 약간 리듬 자체가 오후에 맞춰져 가지고 오전 수업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자,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따져라 그랬습니다. 역시 확인해 보시면 얘가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호수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격자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어디까지 격자야 이거? 여기까지 격자로 나누고요. 근데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격자로 나누어서 이 격자, 이 격자, 이 격자 각각 해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가능한 싹 다 합의 법칙을 써서 다 찾아내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해보시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인 거잖아요. 그치? 쭉 타고 올라가니까.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인 거죠? 그럼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해되는 거지, 그치? 다 따져봐요. 그러면 여기 몇 가지예요? 여기 여섯 가지, 여기도 몇 가지인 거지? 여섯 가지 되고요. 여기도 여섯 가지, 여기도 여섯 가지 되는 거죠. 쭉 타고 올라가니까. 그럼 여기도 여전히 여섯 가지인데 여기 여섯 가지, 여기 여섯 가지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몇 가지? 12가지. 그럼 여기 12가지, 여기 16가지, 18가지. 여기도 똑같이 내려오니까 6가지가 되겠고요. 여기까지도 6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얘하고 얘 두 개 더해요. 18가지. 얘하고 얘가 두 개 더해요. 24가지. 얘하고 얘 두 개 더해요. 36가지. 얘하고 얘 두 개 더해요. 50가지.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여전히 24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 두 개 더해요. 74가지. 빠르지 않죠? 84가지 이 사람아. 그렇지? 잠시만요. 맞아요? 이거 잘못 썼네. 얘하고 얘 두 개 더하면 60가지. 여기 84가지. 그 다음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24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 두 개 더하면 최종적으로 B까지 오는 것은 108가지.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됐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몇 번 해보면 돼요. 우선 여기까지 쭉 타고 올라가는 거 1이니까 확인하고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여기는 그대로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쭉 타고 가는 걸 먼저 좀 생각해요. 일로 쭉 내려가는 것도 한 가지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두두두 계속 더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죠.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5개 지점에 P, Q, R, S 어느 한 지점도 지나지 않고 A에서 B 점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확인하는데 문제에서 지나지 않아야 된대요. P, Q, R, S를. 그럼 먼저 구해보면 여기서 P를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를 지나면 되겠죠? 이해되는 거죠, 그치? 됐어요? PQRS를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저렇게 확정을 지어 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P를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카운팅 해보면 아래쪽이나 그 다음에 위쪽이나 완전히 같잖아요. 그쵸? 됐지?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완전히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쪽 계산하는데 곱하기 몇 배 하자? 2배 하자. 반복이 되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아래는 보시다시피 불안정 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됐지? 그럼 위로 쭉 타고 올라가는 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인 거고요. 그럼 일로 올라가는 경우 한 가지 있겠죠? 그럼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인 거니까 여기는 두 가지고요. 빠르지 않죠? 그렇죠? 그럼 여기 한 가지, 두 가지인 거니까 여기는 세 가지고요. 여기 한 가지, 네 가지고요. 여기 네 가지, 여기 다섯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해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건 두 가지인 거고요.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인 거니까 여기 다섯 가지, 여기 다섯 가지, 네 가지인 거니까 아홉 가지, 아홉 가지, 다섯 가지, 14가지. 여기 올라가는 거 다섯 가지. 됐어요? 그러면 다섯 가지, 아홉 가지니까 여기 14가지. 여기 14가지, 14가지, 28가지. 여기 14가지. 그러면 28가지, 14가지 두 개 더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얘하고 얘 두 개 더하면 42가지. 근데 그 42가지가 그대로 가니까 B까지 가는 건 42인데 위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몇? 2 해가지고 답은 84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그대로 정리해서 다 카운팅한 다음에 위에 아래를 좀 정리해야죠. PQR에서 지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넘어가 봅시다. 3-4번 문제 보시죠. 여러분 꼭 수학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아마 토요일날 오늘 또 숙제가 나갈 텐데 숙제 나가는 거 일요일도 하고 알겠지?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셔서 이번에 확률과 통계만큼은 내신 잡기가 좀 그래도 용이하니까 다른 수학 과목에 비해서 말이죠. 잘 따라와 주세요. A에서부터 B점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데 지점 P 또는 지점 Q를 또는인 거죠. 그렇죠? 또는 나왔으니까 항상 합집합을 생각하고요. 합집합할 때 항상 조심할 건 중복을 중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은 빼줘야죠. 그렇죠? 두 번 카운팅이 됐으니까. 자, 해봐도 되겠어요? A에서부터 두 가지가 있어요. A에서부터 P를 거쳐서 어디까지 간대? B까지 간대요. 그치? B까지 간대요. 이 경로가 하나 있어요. 좀 그려보면 여기겠죠? 됐어요? A에서 어디 거쳐서? P 거쳐서 Q까지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운팅 해봐요. A에서부터 P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아래 하나, 두 개, 세 개고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하나, 두 개, 그 다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4개인 거죠. 안 해도 되겠지, 그치? 하나, 둘, 셋, 4개. 됐지? 4개 중에 몇 팩? 3팩을 나눠요. 그리고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 거잖아요. 5팩. 됐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2개, 3개니까 2팩, 3팩. 이렇게 나누고요. 얘하고 얘 계속 반복될 테니까 곱의 법칙 써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는 거지? 됐어요? 질문. 문제 2개예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P를 지나고요. 그렇죠?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A에서부터 P 지나고 B 지나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어디 지나고? Q 지나고 B 지나고. 그게 또는인 거예요. 또는이면 합집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경로가 2개 합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A에서부터 Q에서부터 B까지. 됐지? 얘하고 얘 2개를
문장에서 또는이라고 한 거죠. 이해되는 거지? 그게 합집합의 개념인 거니까. 됐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지워도 되겠어요?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나는 설명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A에서부터 Q를 지나요. 이렇게. 그리고 Q에서부터 어딜 지나요? B를 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가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위에 하나, 두 개, 세 개. 그럼 전체 A에서부터 Q까지 가는 게 7팩, 그 다음에 4팩,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고요. Q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 확인해 보면 하나, 두 개니까 얘는 그냥 두 가지 써도 되겠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는 곱하기 두 가지. 됐어요? 그리고 두 개 곱의 법칙 써가지고 곱한 다음에 얘하고 얘 두 개 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합해야 되는데 조심할 거 계속 반복되는 건데 앞에 얘 하고요. 뒤에 얘 하고요. 중복된 걸 확인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중복된 걸 확인해 보면 앞에 하얀 놈하고 노란 놈이 중복된 건요. 이게 있어요. A에서부터 P 거친 다음에 Q까지 가서 B까지 가는 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카운팅해 보면 여기서부터 P까지 가고요. Q를 간 다음에 이렇게 간 게 지금 여기에도 카운팅이 돼 있고 여기에도 카운팅이 돼 있어요. 가만히 한번 봐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해볼게요. A에서부터 P 거친 다음에 우리가 B까지 가는 걸 카운팅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Q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부터 P 거쳐서 Q 거쳐서 B 가는 게 이 경로 안에 들어가 있고요. A에서부터 P, Q, B가 있으니까 A에서부터 Q 거친 다음에 B까지 가는 이 노란 테두리하고 이 하얀 테두리 안에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 카운팅은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으니까 빼줘야 돼요. 그래서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거, P에서부터 Q까지 가는 거, Q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A에서부터 P까지 가고요. P에서부터 Q까지 가고요. Q에서부터 B까지 가는 이 경로가 중복 카운팅이 돼 있으니까 빼줘야 돼요. 그래서 A에서도 P까지 갈 때 좀 빨리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팩, 3팩. P에서부터 Q까지 갈 때 3팩, 2팩. 됐지? 그리고 Q에서부터 B까지 갈 때 2번. 몽차장 곱해줘요. 그리고 얘를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 받아요. 영훈아 이해됐어? 혜진이 이해됐어요? 네.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요게 나오죠. 그렇죠? 시험에 나오면 요런 게 나오죠. 아니면 앞에서 했던 그 비격자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격자가 아닌 거. 그런 게 나오든가 이런 게 나오든가 단순 격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워봅시다. 계산할 때는요. 얘 팩토리얼은 풀어 헤쳐보세요. 그럼 4까지 곱하고요. 3까지 곱하니까 앞에는 4 될 거고요. 뒤에 5까지 곱하는데 3까지 곱한 걸 뺐으니까 여기 4, 5 있겠죠? 그러면 5, 4, 20이니까 20 곱하기 2분의 1에서 10 되고요. 뒤에 7팩이 7팩이 있어요. 그럼 4팩이 있으니까 4까지 싹 다 남으면 지워버리면요. 위에는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남고요.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하고 얘하고 3팩하고 얘하고 지워져요. 그러면 5, 7에 35인데 35 곱하기 2니까 70 하면 될 거고요. 얘는 보시다시피
3팩, 4팩인 거니까 4되고요. 가로 첩으로 타시고 얘는 3팩, 2팩인 거니까 3이고요.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이해되는 거죠? 팩토리얼은 풀어 헤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40에다가 70, 110에서 24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뺀 값이 답이 돼요.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제한, 이건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를 좀 읽어보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교차로 P의 교차로 Q를 지날 때 얘는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좌회전만 안 된대요. 교차로 P, 교차로 Q를 지날 때 이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인데 P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가 없대요. Q에서도 좌회전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좌회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시켜보고 싶은데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지금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쪽 길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자동차가 일로 갔잖아요. 그럼 좌회전이 안 되는 거니까 이쪽 길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조금 까다로워요. 그리고 여기서 일로 내려오진 않아요. 왜 내려오진 않지? 무슨 거리라고 그랬어? 최단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카운팅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Q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Q를 지날 때도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좌회전,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좌회전은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된대요. 근데 이쪽은 카운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최단거리니까 일로 갔을 때 얘가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치?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운팅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직진 또는 우회전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들어갔을 때 좌회전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가야 얘가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좌회전이면 얘가 또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확인해 보면 일로 갔을 때 여기는 원래 카운팅을 안 해요. 우리가 최단거리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할 필요가 없는데 단지 이제 여기서 일로 들어갔을 때 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아래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래도 일로 가면요. 우리는 어차피 일로 갈 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단지 이제 여기서 일로 왔을 때 좌회전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왔을 때는 우회전 또는 직진이라고 그랬는데 우회전은 안 돼요. 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얘는 직진만 되는 거죠, 얘만.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도 직진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P 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따져야 될 건 이것만 돼요. 이거하고 이것만 된다는 거죠. 됐지?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이것만 된대요. 즉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해서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어요. 내려오는 건 안 되고요. 시간 줄 테니까 살짝 한번 해볼래요? 한번 살짝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니까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좀 차분히 해보란 얘기인 거예요. 자, 해봅시다. 나왔어요? 다시 한번 문제 다시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바둑판 모양을 좀 격자 무늬로 바꿨습니다. 됐지? 결국은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가는데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좀 만만치 않죠? 그렇죠? P에서 좌회전 안 되는 경우하고요. Q에서 좌회전 안 되는 경우를 확인을 해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P 거쳐서 그러니까 기준 잡고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데 좌회전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A에서 Q 거쳐서 B까지 가는데 좌회전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이건 없다? 여기 보시죠. A에서 P 간 다음에 Q 거쳐서 B는 안 가요. 왜 안 가지? P 거쳐서 Q를 가려면 최단거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어디로 내려왔으니까,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해되지? P에서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만 가야 돼요. 최단거리는 방향성이 단방향성인 거니까 얘는 없어요. 그리고 A에서 Q 거쳐서 P 거쳐서 B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뒤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걸 하려고 했더니 결국 저 전체에서 기준 잡고 분류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 격자에서 빼면 되겠죠. 좌회전 하지 않는 경우, 우회전 하지 않는 경우를 빼야 되니까 전체 격자에서 P 지나서 좌회전하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Q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를 전부 다 빼면 돼요. 전체 격자에서. 여사건 쓰는 거죠. 사실 여사건. 해봐야 보입니다. 알겠지? 해봐야 보입니다. 사건이 좀 복잡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직진 또는 우회전은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건 원래 카운팅을 안 한다니까요. 알겠지? 일로 가는 건 카운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얘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지점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경우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우회전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좌회전 일로 가는 경우 얘만 빼면 된다니까요. 됐지? 완전 격자에서. 이해됐어요? 한 번 더. 영원히 보세요. P로 진입하는 경우가 여기서 진입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진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위에서 내려오는 건 원래 최단 경로에 카운팅을 안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나는 여기서 지나갈 때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직진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안 돼요. 이해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아래로 갈 때 얘는 원래 카운팅을 안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길이 안 가고요. 여기서 직진만 하는 경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완전 격자를 가지고 만들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우리가 얘를 가지고 전체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전체 8팩, 5팩, 그 다음 몇 팩? 3팩 이렇게 하면 전체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근데 이 전체 안에는 얘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얘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치? 얘를 우리가 카운팅을 했잖아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안에도 얘가 카운팅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쟤를 빼야 되니까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데 이때 좌회전하는 경우를 빼주자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A에서 Q 거쳐서 좌회전하는 그 하나만 B까지 가는 걸 빼주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중복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지? 중복이 하나도 없어요. P 거쳐서 Q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중복이 없단 말이죠. 그럼 그냥 두 개 더하면 돼요. 해봐도 되겠어요? 그럼 해봐요. A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A에서부터 P까지 거쳐서 1로 올라가는 경우는 아래쪽에서 보시다시피 1로 딱 올라가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1로 쭉 가면 그냥 한 가지인 거죠. 아래로 내려오지 못한다니까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부터 P 거쳐서 1로 쭉 가는 경우는 여기까지 딱 와서 위로 쫙 올라가 버리면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주어진 얘는 한 가지입니다. 좌회전 하는 경우만 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치? 좌회전 하는 경우만 빼는 거예요. 질문 받아요. 영은 한 번 더? 괜찮아? 그럼 이제 두 번째는 A에서부터 어디까지 거쳐서? A에서부터 Q 거쳐서 Q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만 빼면 되잖아요. 됐지? Q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만 빼주면 돼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럼 여기는 하나, 두 개, 세 개. 얘네들을 1열 배열하면 되겠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쟤네들을 1열 배열해서 곧장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질문 받아요. 괜찮아요? 한 번 더. 여기까지 딱 갔대요. 여기서 여기 거쳐서 위로 쭉 올라가는 이 경우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경우 얘를 빼주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는
3팩을 몇 팩? 2팩으로 나눈 것만큼 전체 개수에서 빼주면 돼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여기 중복되는 거, 여기 중복되는 거. 계산은 맡길게요. 여기서 얘하고 얘 해서 빼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해보죠. 3-6번 문제. 얘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들의 집합 x가 있대요. 그 다음 x, y는 정수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점들인데 x와 y가 정수니까 결국 정수로 구성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말하자면 뭐 1,1 그렇잖아요. 뭐 1,2 뭐 이런 점들인 거죠. 됐어요? 이렇게 점들로 구성된 애들이 집합 S래요. 집합 S에 속하는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점프 규칙이 있는데 점프 규칙이 거기 문제에서 조금 덜 프린트가 됐네. 점 P에서 한 번의 점프로 점 Q로 이동할 때 선분 PQ의 길이는 1 또는 2이다. 맞네요.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 A-2,0에서 점 B2,0까지 4번만 점프하여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우선 나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아래다가 그려야 돼요. 수직선을 그려요. 그리고 정수인 점을 찾아서 A-2,0이랍니다. 좀 제대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2,0이니까 이쯤 돼요. A쯤이고요. 그리고 B가 2,0이니까 이쯤 돼요. 점프하여 이동하는 경우로 그랬으니까 P에서 한 번 점프로 할 때 1 또는 루트 1이에요. 1이면 얘 아닌가,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 루트 2는 뭐지, 루트 2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인 거잖아요. 됐지? 그래서 갈 때 일로 가든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4번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루트 2가 위로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또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도 가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럼 4번 만에 가는 걸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4번 하면 되겠지? 됐지?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올라갔잖아요. 하나, 그러면 내려오고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도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 앞에 주어진 올라가는 놈과 내려가는 놈을 다 확인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가로로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라갔다가 우선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돼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2번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는 애들로만 구성하면 되겠어요. 됐지? 그럼 얘네들끼리 일렬 배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질문 받아요.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또는 올라갔다가 어떻게 하지? 내려갔다가 내려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을 일렬 배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돼요. 4팩을 4팩으로 나눠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입니다.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는 전체는 4팩인데요. 얘 두 개만 겹쳐지는 거니까 2팩으로 나눠야 되고요. 얘는 전체 4팩인데요. 몇 팩? 2팩과 2팩으로 나누어서 중복되는 건 없으니까 싹 다 더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1이고요. 얘는 3, 4, 10이고요. 얘는 4, 3이 6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하면 되겠어요. 합하면 전체 19가지. 됐지? 여기까지 안 나오나? 여기까지 안 나오네. 효재가 안 와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쓰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쓰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4팩인 거고요. 얘는 4팩, 2팩인 거고요. 얘는 4팩, 2팩인 거죠. 그래서 이 전부를 합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동 규칙 뭐 점프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상황을 다시 재배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배열하는 연습이 중요한 건데 아마 시험 현장이나 수능이나 그런 데서는 분명히 난생 처음 보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열심히 그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서 이 계산은 쉽잖아요. 그렇죠? 이 계산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계산은 쉬우니까 이 상황을 잘 분석하는 연습을 잘 하시면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 다른 거 저번에 숙제 질문 있잖아요. 질문 좀 받고 그다음 오늘 그 다음 달은 나가요. 잠깐 쉬시죠.